여름철이면 위장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올해 49살의 이선화 주부. 최근 역류성 식도염과 속쓰림 증상이 심해지면서 병원을 찾았다는데요. 기본 검사를 마치고 진료실로 향합니다. 안녕하세요. 혈압, 당뇨, 고지혈은 몇 년 되셨어요? 이거는 좀 오래됐어요. 6, 7년 정도 된 것 같다. 우선 검사 결과를 보시면 네. 소변에 단백뇨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혈압,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혈압, 당뇨 조절이 오래되거나 그리고 조절이 잘 안 되면 소변으로 단백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시거든요. 15ml 정도가 나가고 있고 그리고 간 수치도 조금 높으세요. 네. 지방간 때문에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선화 씨는 각종 혈관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공복 혈당은 140이 넘고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물론 간 수치 역시 정상 범주를 한참 넘어섰습니다. 오늘 외래 오신 거는 어디가 제일 불편해서 오셨어요?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는 거. 위산이 네. 역류되는 느낌이 있으세요? 네네. 얼마나 되셨어요? 한 두세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거는. 먹고 나서 속이 쓰리거나 아프진 않으셨어요? 먹고 나서보다는 그 다음날 뭐 이렇게 쥐어짜는 느낌? 공복에? 네. 문제는 역시 비만입니다. 비만 때문에 겪는 그 동반 질환이 생기는 거고 동반된 질환이 역류성 식도염, 위험 환자들이 꽤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갑이 높아지다 보니까 또 입맛이 없어서 뭐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다던가 과식을 하신다던가 야식을 드신다거나 해가 길어지니까 그러고 나서 속 쓰리거나 체한 증상을 주소로 오시는 환자가 많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기 위해 내시경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검사 진행하겠습니다. 목 넘길 때 불편하세요? 깊은 데 보고 있어서 좀 불편해요. 움직이지 마시고. 검사가 시작되고 그런데 검사 중에 위에서 용종이 발견됐습니다. 천천히 심호흡하세요. 컷. 2개 나올게요. 3개 나올게요. 3개. 하나 볼까요? 그리고 연달아 또 다른 용종도 발견됩니다. 병이 조기 위암이나 아니면 위궤양, 소견처럼 보여서 조직검사 결과를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진료실을 찾아 상담을 이어가는데요. 자꾸 속이 불편하고 그렇다고 해서 위내시경 검사를 저희가 했잖아요. 네. 이게 본인 식도고 근데 음식물이 꽤 나와 있었어요. 언제부터 공복하셨어요? 어제 10시부터요. 정상에 있는 그 정도 금식을 하면 위가 깨끗이 비워져야 되거든요. 근데 당뇨 환자들이나 이렇게 당뇨에 합병증을 해서 신경병증이 있는 분들은 음식물을 똑같은 공복을 해도 위에 저류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쪽으로 보면 모양이 이상해서 이 음식물을 씻어내고 다시 봤는데 꼭 위 궤양이나 조기 위암처럼 보이는 소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시행했어요. 암일 수도 있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선화님이 비만이시잖아요. 이런 환자분들에게서는 뭐 위염이라든지 위암이라든지 이런 것도 위험도가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조기 위암이 의심된다는 전문의 소견. 최종 결과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단순한 위염인 줄 알았는데 어쩌다 이렇게까지 된 걸까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암일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것저것 그런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저는 그냥 위가 조금 쓰리면은 위염이 원래 이제 젊었을 때부터 있었으니까 조금 그렇구나라고 생각은 했는데 암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조금 좀 생각이 좀 많아졌어요. 다음 날 선화 씨를 다시 만난 곳은 그녀의 집. 어제 병원에 다녀온 후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붓기도 심해졌습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도 많이 붓는 편이고요. 손도 그렇고 다리도 그렇고 혈액순환 좀 시키느라고 조금 앉아서 그런 행동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침이면 어김없이 그녀를 괴롭히는 속쓰림. 급하게 위산 억제제로 속을 달래봅니다. 한 2년, 3년 전부터 조금 자주 먹는 편이에요. 너무 속이 소화도 안 돼서 더부룩하고 빨래 짤 때 짜듯이 쥐어 짠다는 느낌? 조금 이런 증상이 좀 많아요. 모든 건 살이 찌면서 시작됐습니다. 88. 2kg 쪘어. 라면 먹고 자서 그런가? 어제는 몇이었어요? 86. 하루 만에 2kg이나 늘어난 체중 이유가 뭘까? 사실은 그랬습니다. 전날 검진을 받느라 굶었던 선화 씨.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보상 심리로 식욕이 터진 건데요. 습관이 되어버린 폭식. 어쩌다가 먹었는데 매일매일 먹게 된 거는 한 3년? 일 끝나고니까는 거의 이제 집안일 좀 하고 그럼 빨리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먹어야 되니까 이게 급하게 먹고 바로 자버리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아직까지도. 선화 씨가 일주일 새 몰아먹은 야식들, 탄수화물에 기름진 음식. 혈당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걸까? 150을 넘어선 공복 혈당 수치. 혈압도 재보는데요. 역시 정상 수치보다 높습니다. 저희는 다 있어요. 저기 누구라 그래. 저희 외갓집. 그러니까 엄마의 엄마. 그 집도 그렇고 저희 아빠 쪽으로도 그렇고 저희 둘째 삼촌이 아마 뇌출혈로 돌아가셨을 거예요. 큰 삼촌도 그렇고 엄마 아빠도 그렇고 동생도. 집안에 그 친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체중들이 네, 다 덩치들이 있으세요. 복부 비만도 문제입니다. 허리 둘레가 110cm를 넘어섰는데요. 하지만 선화 씨도 건강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대 때는 거의 50도 안 나갔었어요. 몸무게가. 찌기 시작한 거는 30대 후반, 그러니까 아이 낳고 나서부터 조금씩 늘던 게 이제 확 찌게 된 거예요.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걸까? 비극의 시작은 무리한 다이어트에서 비롯됐습니다. 무려 40kg이나 늘어난 체중. 저도 솔직히 안 해본 다이어트는 없었어요. 한방 다이어트도 해보고 선식 다이어트도 해보고 주사도 맞아보고 물도 안 맥혀요. 그러니까 입은 바짝바짝 마르는데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이게 사람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쓰러질 뻔도 했었어요. 그거는 한 6개월 넘게 하다가 안 했거든요. 그 약을 먹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랬더니 그걸 딱 끊고 나니까 이제 더 뺀 만큼 요요는 2배로 오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면 할수록 건강은 나빠졌고 몸은 거대해졌습니다. 우울증도 생겼는데요. 그럴 때마다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맛있겠다. 바로 음식입니다. 배달 음식을 시킨 선화 씨. 메뉴는 짜장면과 탕수육. 요요 현상이 반복되면 오히려 식욕을 조절하기 힘들다고 하죠. 결국 음식에 대한 집착도 늘었습니다. 오늘도 반복되는 악순환. 좀처럼 벗어날 수 없는 폭식의 굴레. 제가 오전에는 잘 안 먹는 편이에요. 어릴 때부터 잘 그런 습관이 안 들어져 있어서 오전에는 안 먹고 점심 때는 그냥 배고프면 먹고 시간이 되면 먹고 안 되면 안 먹고 그래서 저녁에 거의 폭식 아니면 폭식을 하게 되는 스타일. 그렇게 식사를 마쳤지만은 몸의 병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디저트까지 챙기는데요. 요즘 빵에 잼 발라가지고 아이스크림 얹어 먹는 게 유행이잖아요. 몸에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지만은 자꾸 당기는 달달한 디저트. 실제 탄수화물은 식욕 조절 호르몬에 영향을 줘 폭식을 부릅니다.
너무 많이 먹은 걸까 급하게 화장실로 향하는 선화 씨. 오래전부터 장 건강이 안 좋았다는 그녀. 이건 굉장히 오래됐어요. 거의 한 20년? 거의 먹으면은 바로 가다시피 어쩔 때는 먹다가도 갈 경우도 있어요. 장이 좀 안 좋아서 거의 화장실을 자주 가는 편이고, 그래서 밖에서 식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먹으면 바로 화장실을 가야 돼서. 장 건강이 좋지 않으면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변한다고 하죠. 문제는 또 있습니다. 갑자기 살이 확 찌면서 그리고 또 빠지면서, 운동을 해서 서서히 찌우고 빠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갑자기 확 쪘다가 갑자기 확 빠져버리니까, 빠지는 것도 근력이 아니고 쫙 해버리니까. 다이어트를 반복할수록 줄어드는 근육. 실제 무리한 다이어트는 근감소를 불러온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몸에 근육량이 줄면은 근육이 사라진 자리를 지방세포가 차지하면서 내장 지방이 생기는데요. 또한 지방세포에서 염증 물질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커져 당뇨병, 고혈압 등 심혈관 질환 발병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우리 몸의 근육량은 줄어들고 지방량은 늘어나게 되면 기초 대사량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체질량 지수에서 25에서 30 정도의 2단계 비만에서는 당뇨가 6.8배, 고혈압이 2.2배 정도의 증가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3단계 이상의 비만에서는 고혈압이 거의 9배 이상의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 30대 젊은 남자에서도 35 이상의 고도 비만에서는 당뇨 발생률이 40배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또한 비만 증가 추세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살과의 전쟁도 치열한데요. 125kg의 김수빈 씨도 최근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운동 잘 되세요? 예. 네, 자세 지금 좋으신데 운동 좀 하셨어요? 네, 옛날에 유도 좀 했어요. 네, 자세 좋으신데 팔을 조금 더 고정해 주시면은 네. 더 이제 운동이 많이 되시니까요. 대학 때까지 유도를 전공했던 김수빈 씨는 운동과 체력 모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어난 몸무게 때문에 쉽게 하던 운동조차 버거워졌는데요. 떨어진 체력도 체력이지만 체중으로 인한 질병으로 운동이 조심스럽습니다. 최근 디스크 치료를 위해 간 병원에서 척추 측만증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거기에다 조금만 무리를 하면 찾아오는 손발의 저림까지. 주한일 할 때도 그러고 운동할 때도 손톱 발끝이 저릴 때가 많아요. 날씬했던 20대 때를 생각하면 열심히 해야 하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아 속상하기만 합니다. 20대 때의 김수빈 씨는 키 174cm에 57kg으로 늘씬한 몸매를 자랑했었는데요. 거기에 빼어난 미모까지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었다고 합니다. 이는 온갖 다이어트 끝에 선택한 방법 덕분이었죠. 다이어트를 하고 다 여유가 와서 TV를 보다가 어떤 분이 위절제 수술을 하는 걸 보고 밴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밴드로 이제 마지막 수술을 결정한 거죠. 양방과 한방의 도움을 받았지만 결국 다이어트에 실패한 그녀는 마지막으로 위 밴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지로는 조절되지 않던 식사량이 위 밴드 덕에 줄어들었고 그녀는 꿈에 그리던 날씬한 몸매를 가질 수 있게 되었죠. 이거 그녀가 옷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오던 옷을 꺼냈습니다. 예전에 살 뺐을 때 입었던 옷이에요. 지금 입으시려고? 아휴, 택도 없죠.
못 입죠. 안 들어가요. 예쁜 정장을 입을 수 있어 기뻤다는 김수빈 씨. 다시 보니 웃음만 나옵니다. 어디 안 돼. 에이, 아이고 이게 되나? 됐고 반쪽이네요. 혹시나 다시 빠지지 않을까라는 위험만 삼고 있죠. 이랬던 적도 있다 이러고. 하지만 그 당시 날씬한 몸매와 함께 엄청난 고통도 얻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밴드 수술하면 못 먹고 계속 이제 구토를 하니까 구토하는 게 힘들어서 안 먹게 되고 안 먹으니까 너무 힘들고 어지럽고 이제 축 처지는 것도 그렇고. 위 밴드 수술은 어떤 다이어트보다 빠르고 확실한 효과를 보여주었는데요. 그런 그녀를 보고 친구들은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작아진 위 크기 때문에 물 한 잔만 마셔도 토하기 일쑤. 매번 구토를 하는 김수빈 씨 때문에 친구들은 함께 뭘 먹기가 두렵다고 할 정도였죠. 결국 고통을 참지 못하고 위 밴드를 푼 그녀는 다시 예전 몸무게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두 번의 임신과 출산으로 125kg까지 증가한 체중. 그 뒤로도 계속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늘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요즘도 운동과 식이요법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김수빈 씨. 왜 성공하지 못하는 걸까요? 장을 보러 가는 김수빈 씨를 따라가 봤는데요. 마트에서 그녀가 가장 먼저 사는 것은 에이 떨어졌다. 박스로 사다 놓고 집에서도 먹고 그래요. 신랑하고. 엄청 좋아요. 즐겨요, 즐겨. 소맥. 그날 저녁 남편이 야근 때문에 늦는다는 소식을 듣자 김수빈 씨는 혼자 술을 꺼냅니다. 일주일에 2-3번은 푸짐한 안주와 함께 마신다고 하는데요. 밤늦게 먹는 야식의 맛 끊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제일 문제는 술이겠죠. 술을 먹으면은 안주를 먹고 안주를 먹으면 술을 먹었으니까 바로 자니까 활동이 없이. 술과 안주 끊어볼 생각 없는지. 아이고 이게 또 낙이죠. 못 끊죠. 그냥 사람들 만날 때도 항상 만나면 술이니까. 밤만 되면 식욕이 도는 이유 무엇일까요? 음식을 먹는데도 식욕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계속 배가 고픈 느낌이 계속되고 포만감이 없다거나 이렇게 식욕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도 호르몬의 이상과 굉장히 큰 관계가 있습니다.